그렇죠.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는 마산 포구가 전국에서 2등하는 공판장이었습니다. 외지에서 배가 많이 왔어요. 마산 어시장이 쨍이다. 그때로 요 사람이 막 줄이 시 아기가 참 바빴고 이게 알기가 바빴는데. 잘 나가던 마산 어시장에 내가 있었다. 객주를 하신 분이 그 당시에 한 3, 4명이 됐어요. 마산 어시장의 거대한 자금줄 객주. 이 객주 돈 안 쓴 사람들이 없습니다. 화려했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나. 이것은 전국 유일하게 남은 객주 창고 이야기다. (1760년) 세금으로 바친 쌀을 보관하던 조창이 세워지면서 마산 어시장의 역사도 함께 시작되었다. 동해 원산, 서해 강경, 남해 마산. 조선 후기 3대 어시장이었던 마산포는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어선들로 가득했다. 억가를 보장을 해줘야 여기 배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너라 내가 고기를 팔아주구만. 그 당시에는 마산 수협이 빈약하니까 배들이 오서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첫째 고기를 팔고 나면 잡아 들어온 배가 돈이 안 들어오면 기름을 넣어갖고 출항을 못한다 이 말이지.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객주입니다. 내가 바로 전국의 어선을 마산포로 불러들인 힘이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지금의 수협이나 농협의 역할을 그 당시에 제도권이 완비가 되지 않고 수용을 못하니까 그 자체에서 객주가 그 노릇을 다 한 겁니다. 마산 어시장에 새벽밥 먹던 3대 객주.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부로, 이 집, 저 집, 저 끄트머리에 새로 지은 거요? 예, 새로 지은 어시장 최고 요지 한 블록을 차지했던 첫 번째 객주 김한영. 마산 수협의 공로자입니다. 마산 생물 물량의 70%를 취급했던 두 번째 객주 전삼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시장을 지배했던 세 번째 객주 최수동. 이 건물이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객주의 흔적입니다. 3대 갑부 중 세 번째인 최수동 씨의 객주, 대동상해의 창고인데요. 그는 시멘트 회사인 동일제분의 대주주이자 대동냉동의 주인이었고 사금융업도 할 만큼 상당한 재산가였다고 합니다. 저 그놈을 메리치 주로 메리치 메리치 성격이 참 좋지요. 인자하고 돋보기로 참 한복을 저 옛날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복 입차림에 흰 고무신 타고 서울에 갔다 오면은 그 분이래. 연구 많이 했어요. 냉동 요게 제빙 회사에 냉동이 있는데 수박 같은 거 그런 것도 냉동에 이어보고 시험도 해보고. 해방 이전에 지어진 조선 객주의 마지막 창고.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고맙게도 묵은 먼지들 외에 모든 게 예전 그대로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1907년 이후 지은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벽돌 벽 안쪽에 삼나무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저건 뭐냐면 벽돌 벽이 바깥의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워지면 벽돌 벽에 결로 현상이 일어나서 물건에 곰팡이가 쓸 수 있으니까 그 사이를 나무를 덧대가지고 곰팡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격을 시켜놓은 거예요. 메리치를 저장을 했지. 그 당시 냉동이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하고 그걸 이제 또 갈 정도 되면 내가 팔고. 한 개인 집에 2명 내지 3명의 고정 인부가 있었습니다. 고정 인부.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인부들이 그날 배달하는 작업량에 따라서 돈을 가져갑니다. 매일 아침 생선을 실은 어선이 마산포에 들어오면 객주의 건장한 인부들이 부산해졌다. 객주 앞마당에 물건이 풀리고 상인들이 모여들고 경매가 시작되었다. 예전엔 객주 창고가 경매장 역할까지 한 셈이었다. 창고 쪽 공간에는 창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지붕 윗부분에 환기용 통풍구 2개하고 창문이 2개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에서 이 건물이 창고용으로 지어졌다는 걸 금방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어두운 창고 건물의 한 귀퉁이. 갑자기 밝은 공간이 나온다. 사무실로 쓰던 곳이다. 저기 방이 좋았거든. 짠민 방에 할아버지 전화기를 딱 갖다 놓고 그래 짜 있으면 밤에 어디 갔다부터 이제 뭐 물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있는 거 보고가 내한테 왔어요. 그래 내가 연락해주고. 그러니까 숙직이 요즘 회사 같으면 숙직이지 숙직. 생활 공간은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천장을 이렇게 대놨어요. 창고로 쓴 공간은 천장을 대지 않고 높이 트여낸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레일이 있는 이 부분은 문을 다 다담이 그 문을 달아서 방으로 썼던 공간이고, 거기 밑에 이제 장판을 떠들어 보면 이렇게 다담이가 지금 남아 있어요. 여기는 생활 공간으로 썼던 곳이죠. 생활 공간으로 썼고, 이 창틀 모양 같은 것들을 보면 유럽 근대 건축의 영향을 받아서 장식들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여기 보면 금고가 일제시대 사용하던 금고가 그대로 지금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고에 매일 돈이 넘칠 만큼 나에게도 전성기가 있었다. 그때는 마산에 난다긴다 하는 엘리트들이 어시장으로 들어와 객주에서 일을 했다.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서기는 많은 데는 셋, 그는 둘 이랬습니다. 예, 괜찮았습니다. 한 공무원, 5급 공무원 정도는 됐죠. 서기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관으로부터 들어와서 뼈가 굵은 오래된 사람은 그 노하우를 가진 수석 서기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사관은 밥 먹여주면 됐고요. 그랬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보호 대상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객주를 문화재로 등록한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창고였던 건물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벽 일부를 제거한 것 외에는 원형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나와 함께 어시장은 나날이 융성했다. 시쳇말로 마산 돈은 어시장에서 다 풀린다고 했다. 이런 최상의 상품을 침략자 일본이 놓칠 리 없었다. 마산 근대 개항 이후에 마산에는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마산 그 상권을 갖다가 침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1902년 8월의 구광장 탈취 사건이다. 일본 상인들이 마산 구광장을 빼앗아 일본인 거리에서 시장을 연 것이다.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고 선물까지 나눠주며 환심을 샀다. 그러자 마산 어시장에 있는 상인들, 즉 다시 마산포 그 객주들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철시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시 구광장으로 그 시장을 갖다가
옮겨오는 그와 같은 개가를 이뤘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마산 어시장의 객주들이 중심이 되었고 마산의 상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1900년도에 만들어진 마산 상호회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매판 자본화되지 않고 민족 자본으로 있었던 성격을 갖다가 암암리에 좀 유지한 결과가 오늘날 마산 어시장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정책적으로 일본 어민과 상인을 우대하고 조선인 상권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초계지였던 친마산 일대보다 남성동 어시장 일대의 집값은 훨씬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산 최고의 상권이 여전히 어시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조선인 객주였습니다. 예,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마산 시내 구조가 신마산만 일본 적산가옥이 있지 이쪽에는 적산가옥이 없습니다. 서로서 정과 신용과 이런 게 얽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객주라는 근대 시스템이 언뜻 보기엔 허술해 보일지라도 정과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마산 어시장의 조선 상권을 지켜낸다. 단결력은 굉장하죠. 지금도 우리 어시장에 우리 특히 건어물 계통의 단결력이 대단합니다. 경매를 볼 때는 서로 피튀기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야 되니까. 남이 500원 내면 나는 510원을 주고 사야 돼. 이 서로 안면몰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경매장을 일단 떠나면 경매의 생리를 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형님 동생하고 이렇게 다 지냅니다. 시장은 살아있다. 돈이 오가고 흥정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는 팔팔한 삶의 현장. 세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에 나는 이 시장에서 필요에 의해 태어났다, 사라졌다. (1970년대) 후반 공공기관인 수협이 자리 잡으면서 객주는 서서히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객주는 전통적인 우리의 상거래 방식의 한 일환이었죠. 적당히 1대1 간의 어떤 그런 거래 관계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근대적인 의미의 어떤 수협은 여러 중매인들을 갖다가 동시에 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물량을 소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당연히 일반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본 원인은 어민이 잘 사니까요. 그리고 또 제도가 국가에서 세수 정대를 목적으로 해서 전부 강제로 이거 멀리 들어가다 보니까 객주가 하철 땅이 없어지지요. 맛있게 잡수세요. 장사에는 양보가 없다고 하죠. 근대 상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객주도 시대의 변화와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객주 창고를 먼지 쌓인 낡은 건물로 보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계속 이용되면서 어시장의 역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문화유산의 역할입니다.